혹시 기억하시나요? 밥상에 앉으면 따끈한 쌀밥 위에 김 한 장 척 얹어 싸먹던 그 순간을요. 바삭바삭한 소리와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 괜히 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 가던 날에도 어머니는 도시락 안에 김을 꼭 챙겨 넣어주셨죠. 그만큼 김은 우리 밥상과 추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친근하게 먹어온 이 김 잘못 먹으면 오히려 간을 해치고 피가 탁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밥 반찬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험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가장 오래 머물러 온 음식, 하지만 그 안에 숨은 경고와 놀라운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밥상 위의 단짝이자 슈퍼푸드로 불리는 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이라는 음식은 그저 밥 반찬 중 하나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깊이 뿌리내린 전통의 산물입니다. 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무려 1600년 전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바다에서 나는 풀을 채취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김과 닮아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김은 단순히 서민의 반찬을 넘어 임금에게까지 진상되던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영조는 김을 매우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바닷가에서 갓 따온 김을 말려 구워내면 향과 맛이 워낙 고소하고 짭짤해 임금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바다의 선물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귀중한 자원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김을 재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부 어민들은 바닷가에 대나무나 나뭇가지를 세워 김이 붙도록 하는 방식으로 김양식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바닷물이 차갑고 맑아야만 제대로 자라서 좋은 김이 나는 지역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남 광양, 신안, 그리고 충남 서천 같은 지역은 김으로 유명하지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만 김을 즐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도 노리라고 불리는 김이 있고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해조류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김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은 김을 얇게 가공해 스시의 재료로 쓰며 세계적으로 퍼뜨렸고 중국은 국이나 볶음 요리에 곁들였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밥 위에 김 한 장을 올려 싸먹는 김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김은 단순한 반찬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는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소풍날 새벽, 어머니가 부지런히 싸주던 김밥. 그때 김은 단순히 밥을 감싸는 재료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소풍 가서 김밥 도시락을 펼치면 친구들이 몰려와 한 입 달라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김은 그렇게 우리의 추억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왔습니다. 세계 속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은 지금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비교적 낯설었던 해조류가 최근 몇십 년 사이 건강식으로 각광받으면서 김은 바다의 채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에서는 시위드 스낵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온 김입니다. 놀라운 건 서양에서는 김을 마치 새로운 건강 간식처럼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익숙한 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김이 건강식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영양성분 덕분입니다. 요오드와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바닷가 사람들의 뼈와 피를 지켜주던 보약 같은 존재였죠. 서양에서 사람들이 해조류를 접하며 감탄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채식이나 비건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성 식품을 대신할 미네랄 공급원으로 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은 한국인의 삶, 문화, 그리고 정서와 함께 이어져 온 음식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모이면 김을 구워온 가족이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숯불 위에 올린 김이 바삭바삭하게 익어가면서 퍼지는 향은 집안 가득 따뜻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간단히 굽지만
그 시절의 불향. 가득한 김맛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추억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김 한 장만 있으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잘 사는 지금도 김은 여전히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단짝 반찬입니다. 그만큼 김은 한국인의 삶과 동고동락한 음식이자 세계인들도 주목하는 슈퍼푸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듯 김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인의 건강까지 연결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김 그 섭취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은 분명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방식 때문에 그 효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김이 건강식인지 해로운 음식인지는 사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는 조미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사 먹는 조미김은 고소하고 맛있어서 밥도둑이라 불리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숨어있는 기름과 소금입니다. 조미김을 만들 때는 식용유를 발라 고온에서 구워내고 그 위에 소금을 듬뿍 뿌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밥 한 공기를 조미김 몇 장으로 뚝딱 드시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과 지방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금기가 강한 김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소금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의 바삭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이 짠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름 역시 문제입니다. 전통 방식대로 참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김은 그나마 낫지만 대량 생산되는 조미김에는 값싼 식용유가 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다 보니 일부 기름은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간에 무리를 주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도 방해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 간 기능이 약하거나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미김을 지나치게 구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김 자체는 깨끗한 바다에서 얻은 건강한 해조류지만 고온에서 태워지다시피 구워지면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숯불구이나 탄 음식에서 흔히 언급되는 발암물질인데 조미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삭하라고 일부러 오래 굽거나 태운 김을 좋아하신다면 사실 그건 몸에 독을 들이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김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깨끗한 먹거리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염물질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은 바닷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값싼 수입김이나 관리가 허술한 제품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갑상선 기능을 돕지만 매 끼니마다 김을 과도하게 드신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 끼니마다 김을 반찬으로 챙기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혈압 수치와 간 수치가 높다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같이 드시던 조미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분은 김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일 줄은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린 손주가 김을 좋아해서 간식처럼 매일 주었는데 아이가 자주 배앓이를 하고 변비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짭짤한 조미김 때문이었습니다. 김은 분명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못 먹이면 오히려 소화 기능을 해치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김은 우리의 밥상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음식이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름과 소금이 잔뜩 묻은 조미김, 과도하게 구운 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값싼 수입. 김은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치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밥맛을 돋우기 위해 무심코 집어드는 김 한 장이 간을 상하게 하고 피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김을 그냥 밥 반찬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과 습관이 곧 건강을 지킬지 아니면 병을 불러올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김이 진짜 보약이 되는지 올바른 섭취법과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김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먹는다면 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미김 대신 생김이나 구운 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김 중에는 기름과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마른 김이 있습니다. 이 생김을 집에서 직접 구워 먹는다면 불필요한 기름과 소금 없이도 김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김을 숯불이나 전기 불판 위에 살짝 구우면 옛날 어머니들이 만들어주시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김을 구울 때는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참기름을 넉넉히 바르고 굽곤 하지만 사실은 얇게 한두 방울만 발라 구워도 충분히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릴 때도 소금 대신 깨소금이나 김가루를 활용하면 맛은 살리고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염 소금이나 천일염을 가볍게 뿌려 구워내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셋째, 김을 반찬이 아닌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김은 국이나 무침, 찜 요리에 곁들이면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끈한 된장국에 김을 손으로 잘게 찢어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소금은 줄이면서도 풍미가 깊어집니다. 또 오이나 부추 같은 채소와 김을 곁들여 무치면 기름기 적은 상큼한 나물이 되고 두부와 함께 김을 곁들이면 담백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잘 맞는 한 끼 반찬이 됩니다. 넷째, 김을 밥과 함께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싸 먹을 때도 조미김이 아니라 직접 구운 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은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함께 먹는 것이 권장되는데 김이 밥의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다섯째, 김의 영양소를 제대로 살리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김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금세 눅눅해지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개봉한 김은 가능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김 사이에 키친타월을 끼워두면 습기를 막을 수 있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장기간 보관도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 후 먹기 직전에 꺼내 구우면 신선한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김 몇 장 정도가 적당한지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짠 김을 피하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 다양한 음식과 조합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과 달걀을 함께 요리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고 김과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샐러드에 김을 잘게 부숴 넣으면 서양식 샐러드에도 한국적인 풍미가 더해져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 다만 우리가 편리하게 먹으려고 지나치게 가공된 조미김에 의존하면서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안다면 김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갓 구운 김 한 장에 따뜻한 밥을 올려 싸먹을 때 퍼지는 바삭한 소리와 고소한 향.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영양이자 오래도록 이어져 온 한국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김을 단순히 밥을 맛있게 해주는 반찬으로만 보지 말고 건강을 위한 하나의 약처럼 대해야 합니다. 기름과 소금을 줄이고 올바르게 구워 먹고 다른 음식과 조화롭게 곁들인다면 김은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이 가진 영양적 가치와 함께 우리가 왜 김을 단순한 반찬 그 이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감성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한 장을 입에 넣고 밥을 싸먹는 순간 바삭한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향. 그것은 단순히 맛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추억이 겹쳐진 순간입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던 김밥. 추운 겨울날 저녁,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던 김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기억. 김은 그렇게 한국인의 삶을 함께 지켜온 따뜻한 반찬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기름과 소금이 잔뜩 묻은 조미김을 매 끼니마다 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의 진짜 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덜 가공된 모습 그대로 소박하게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을 진짜 슈퍼푸드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보다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김을 직접 구워 소금 대신 깨를 뿌려 먹거나 된장국에 김을 잘게 찢어 넣어 먹는 그 소박한 한 끼. 거기에 담긴 것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한국인의 지혜입니다. 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줍니다. 요오드와 칼슘, 철분, 마그네슘은 뼈와 혈액을 지켜주고 비타민 A와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김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천연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지요. 다만 어디까지나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만 진짜 약이 됩니다. 우리가 김을 먹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밥 한 그릇에 조미김을 잔뜩 곁들이는 대신 담백하게 구운 김을 곁들여 소박하게 즐기세요. 김을 간식처럼 무심코 집어드는 대신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의 몸을 지키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은 우리의 정서를 이어주는 음식입니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김을 바다의 채소라 부르며 건강식으로 소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김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가족의 웃음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 단순히 슈퍼푸드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 위에 김 한 장을 올려 드셔보세요. 그 속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까지 담겨 있습니다. 단,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름과 소금을 과하게 더한 김은 결국 건강을 해치니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김을 선택해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김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약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김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매일의 밥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 평생을 지켜주는 건강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 엄마는 건강 여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